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인생을 오늘도 멋지게 살고 계시는 여러분. 슈퍼에이저라는 뜻을 아시나요? 그 뜻은 원래 나이보다 20년, 30년 젊은 뇌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원래 나이보다 10년만이라도 아니 5년만이라도 젊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나이 들어가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음 먹으면 30세도 젊게 만들 수 있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기에는 찜찜하시죠? 이제 치매는 결코 노년기에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최소 10년 전부터 서서히 전조 증상들이 발현되어 오다가 치매로 넘어가는 병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은 40대부터 이미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일입니다. 왜 100세 시대에 반백년도 못 산 젊은 이들마저 치매에 굴복되는 사회가 된 것일까요? 옛날보다 세상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어찌 치매가 정복되지 못한 일인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갖가지 치매에 관련된 종합학술지에서 똑같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라 황금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으니 잘 들어주세요. 아직 치매 증상이 없다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치매 의심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매의 80%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고 예방한다면 내가 스스로 이겨내 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매년 뇌세포가 0.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단순히 뇌세포의 감소만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혈관의 문제가 뇌로 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니 뇌 노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4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뇌건강 학술지에서 말하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으로 추린 4가지 방법은 첫 번째 식습관 형태, 두 번째는 잠으로 인한 뇌휴식, 세 번째 똑똑한 노폐물 배출법,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장 먼저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식습관의 개선입니다. 뇌건강 학술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뇌에 가장 위험한 식단은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전통적인 식문화에서 오는 염분 섭취입니다. 예로부터 저장 음식과 발효 음식이 저장을 위해 간을 세게 하는데요. 주된 한식의 재료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금에 절여진 반찬들과 국으로 하여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입니다. 서양 음식도 짠 음식이 대부분이지만 성인 하루 평균 섭취량을 따져봤을 때 서양식에 비해 한국 사람들이 무려 5배나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혈관 건강을 해치며 혈관과 관련된 뇌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입니다. 즉 설탕을 생각하면 됩니다. 달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분이 다량 들어있는데 쌀밥에 특히 설탕과 비슷한 수치의 혈당을 올리는 당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쌀밥을 기본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짠 음식과 더불어 더 많은 양의 쌀밥을 먹는 것은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입니다. 흰 쌀밥은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분비가 되면 세포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나오는데 과다하게 나오면 당뇨 상태가 됩니다. 좋은 것이라고 해도 좋은 것을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것, 절대 삼가하는 것, 1-2가지를 하지 않는 방법을 실천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어떤 식사를 해야 뇌를 건강하게 하고 치매와 관련되지 않는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이 무슨 지중해냐 아시죠? 사실 지중해 식단이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곡물, 콩과 식물, 야채 및 과일에 초점을 맞춘 식사입니다. 어려우시다면
일단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한 스푼 드시면서 시작합니다. 혈관을 깨끗이 관리하며 몸속이 염증을 배출하여 뇌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한 스푼 먹음으로 혈당을 낮춰 주기에 식사 전에 당뇨를 관리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일부러 올리브 오일을 사진 마세요. 한식에는 들기름으로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여 식전에 한 스푼 마시는 것으로 뇌 건강, 식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섭취하시고 단백질은 계란에서 드시면 됩니다. 계란 노른자는 뇌의 단백질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과 신경전달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계란으로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시되 너무 많은 고기를 삼가합니다. 현미나 잡곡 등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흰쌀밥은 당 성분에 의해 당뇨 환자에게 추천하지 않는 만큼 혈관이나 혈당 관리에 권하지 않는 식사입니다. 나아가 절대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세포가 당 코팅이 되어 작용을 멈추게 더디게 됩니다. 그렇게 세포 기능이 죽으면 당연히 치매와 연관된 뇌세포 활성도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이기적인 기관이라 합니다. 식사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뇌 건강에도 위험합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의 4분의 1을 사용하며 내가 마시는 산소의 5분의 1을 혼자 사용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불규칙한 식사는 절대 금물입니다. 건강한 음식만 챙겨 드실 게 아니라 제대로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에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뇌에서 받아들이는 기본 체계가 식사를 너무 과잉하거나 부족하도록 하면 몸을 오히려 살을 찌우는 지방으로 전환시켜 동맥경화나 당뇨로 위험하게 하거나 몸을 구성하는 근육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인해 정작 들어온 에너지는 내 몸에서 활동하는데 쓰여지고 뇌로 에너지를 보내지 않게 되어 뇌 건강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적게는 하루 2끼 정도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뇌 건강에서 또한 잘 먹었으면 잘 쉬어야겠죠. 뇌가 쉬는 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뇌 건강을 위한 수면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7, 8시간을 자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설치는 것은 마찬가지로 뇌가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잠을 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출하듯 뇌는 자는 동안 뇌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게다가 잠을 잘 때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기억과 불필요한 기억을 걸러내는 것이 잠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잠을 잘 이루기 위해 취침 전 2시간은 음식 섭취나 운동을 무조건 피하고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하십시오. 반드시 책을 읽으세요. 잠자기 전 책에서 본 내용을 아침에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하세요. 노폐물 배출에 가장 좋은 것은 물입니다. 물을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장에서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아침 공복이나 하루 중 위장이 비었을 때 체온과 같은 온도의 물을 수시로 섭취하세요. 물은 혈관을 청소하고 몸에 걸러진 염증과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이미 운동을 취미 삼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더 왕성하게 일부러 힘들여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인간은 몸에서 힘을 지나치게 쓰면 활성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건강한 세포들을 건드려 노화나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만듭니다. 운동을 평생 한 사람이 단명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비타민C가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왕재 박사님께서는 암학술지에서 싱겁게 먹는 식습관과
비타민C로 위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을 적절히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지만 체내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비타민C를 섭취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에 좋다고 과일을 많이 드시는데 그것도 또한 설탕 수준의 과당입니다. 당은 노화를 불러일으키는 주요인입니다. 면역학적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비타민C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세포 건강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젊고 건강해지는 추가 영양소는 비타민C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독서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좋습니다. 고스톱이나 게임도 좋지만 내기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치매학술지에서 반드시 추천하는 행동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필사하기입니다. 뇌활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글을 보고 쓰고 베끼고 생각하고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를 쓰므로 기억력을 되살리고 내가 적어둔 글을 되돌이켜 보면서 일기를 쓰는 동안 감정이 수그러드는 기분에서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자신만을 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시고 건강한 휴식을 가지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50대의 순자산 평균은 약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50대부터 60대 사이의 전국 상위 10%의 자산을 가지려면 약 13억의 순자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일상이 영향을 받고 평균적으로 약 6억 원이라는 기관이나 사회적인 부분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중년 이후에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건강상 이상 신호가 오지요. 부모님 2분 또는 내가 또는 나의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약 6억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건강이 자산입니다. 건강이 100억이 넘는 가치의 자산입니다. 반면 치매라는 슬프고도 잔인한 병은 치유의 희망을 걸기엔 과분한 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세 이상 나이가 들면 부모님께서도 연로하시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치매 환자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공감하실 겁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개입 중요하기에 더 늦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어 본다면 상위 10% 순자산 부러울 거 없는 상위 1%의 황금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공감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각오를 다지는 그 순간부터 뇌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운에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로 실천하시어 가족들 모두 슈퍼이저가 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황금 인생을 만들어가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